네. 후보자님, 먼저 진행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많은 내각의 사실 핵심 부처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명도 사실 제일 늦게 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을 예를 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훈 인사 논란이 있고요. 후보자 본인도 이 분야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약간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후보자를 이렇게 중요한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역대 국토부 장관은 주로 수도권 출신들이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임명되어 온 게 전체적인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방에서 중요한 지방 출신인 분이 장관에 지명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가 어떤 지방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어떤 누군가 한 개인이 똑똑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실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더 적임자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간 1.75% 급등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는 이제 역대 최고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게 물론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과거 이제 진보 정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자료 보시죠. 매매 가격 지수도 보면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 보시면 노무현 정부가 42.9%, 문재인 정부가 46.9% 증가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는 지난달에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서울 지역 30평 아파트 시세를 추적을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2억 3천 80% 늘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2배가 넘죠. 119%가 늘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난 정부 문제보다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사실 잠깐 시간에 집값이 늘어나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다만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6.27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받아본 통계 자료를 보면 그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28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의 확장 재정 경향에 따른 유동성 확대.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세 번째가 이제 수급 불균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확장 재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굉장히 출범 때부터 강조를 했고요. 31.8조 원 바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도 국가 채무가 얼마나 증가시킬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재정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폭등의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책의장님이 세금 규제 조치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2020년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60에서 한 8, 90%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프로테이지는 좀 예, 지켜봐야 어쨌든, 되겠다. 예. 어쨌든 저 이전 문재인 정부로 다시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도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재정 확장이라는 측면은 예, 예. 그 재정 확장된 것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예,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건 그 재정 확장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예, 예. 오히려 그런 어떤 돈들이 건강한 기업이라든가 주식 예, 예. 시장에서 활동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면 예, 좀 예. 다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6.27 대출 규제도 대통령이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추가 규제를 시사했고요. 그래서 당초 약속과 달리 손쉬운 규제 강화 쪽으로 초점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공급을 확대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게 상기 신도시 일정 가속화라든지 유부지 개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 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책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 후 1, 2개월 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모든 답변에 조만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장관을 취임하게 되면 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택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 꼭 책임성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